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를 말하는 이 단어는 우리 언론들의 주요 인용 대상이었습니다. 34개 회원국들이 모인 이 단체는 전 세계 국가들 중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OECD에 속한 우리나라가 통계 자료상 꼴찌였거나 지금도 꼴찌인 분야가 많습니다. 출산율, 어린이 행복지수, 신뢰지수 등이 그렇습니다. 오늘 쌍심지에선 이렇게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여성 취업률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인구 절벽의 저자 해리 덴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한국은 2018년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일본식 경제 불황에 빠질 것이다. 해리 덴트가 경고한 인구 절벽이란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소비를 하는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인구 절벽 현상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 해리 덴트는 한국의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시점을 2018년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 바로 해법은 여성 고용 창출에 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 분석가이자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의 저자인 모타니 고스케는 전업주부의 40%가 일하는 것만으로도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타니 고스케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불황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렇게 여성 고용 창출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2014년 기준 35세에서 39세 연령대의 여성 취업률은 우리나라의 경우 54.9%에 불과하다.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덴마크, 스위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률이 이렇게 턱없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과 육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가장 많이 경력 단절을 갖고 있는 분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인터넷 시대라고 해서 조금만 몇 개월만 쉬어도 제가 다른 생활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 3년 동안 쉬었다고 했을 때 회사에 들어가게 돼 본인이 했던 일이라고 해도 거기서 따라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워킹맘들은 직장 안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육아와 출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크다. 어린이집에 퇴근하고 저도 이제 아기 찾으러 왔어요. 직장맘의 그 가장 큰 애로는 뭘까요? 시간을 봐줄 사람 없을 때는 특히 이제 제가 늦게 끝나면 늦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때 맡길 데가 없으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워킹맘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걸려 있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세 이하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워킹맘들이 경력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다.
여성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경제적 자원이다. 인구 절벽이라는 무서운 경제적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과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여성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많은 사회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 취업률의 현 실태와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유혜림 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고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구분점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기관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기초 상담에서부터 교육 훈련을 해주고 교육 훈련 후에 심층 상담을 거쳐서 취업 지원까지를 해주는 원스톱 취업 지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해주고 또 기업하고의 연계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제 여성들의 취업이고 네. 그것을 위해서 여성 당사자 또는 기업과의 연계를 예.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계신 그런 단체다. 예,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성들의 취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출산, 육아라는 그 기간이 네.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 4년 이상 되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는 사회 분위기가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라는 게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OECD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출산과 육아 문제는 똑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도가 굉장히 좋아요. 스웨덴만 하더라도 나라가 아이의 육아를 보장해준다, 책임져준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제도라든가 또 시설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VCR에서 보셨지만 여성이 경력 단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나서 취업을 다시 돌아갔다 하더라도 아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종종 걸음을 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집이 24시간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충분히 아이를 맡기고 편안하게 일을 보고 또 그리고 내가 편한 시간에 아이를 찾아올 수 있는 보육시설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24시간의 직장 여성들을 위한 기관이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말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경력 단절을 좀 피하기 위해서 기업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을 직장 안에 두고 있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직장에 다닐 수는 있지만 정말 소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런 시설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몇몇 회사, 아직까지도 몇몇 회사에서는 출산, 육아라는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권고사직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압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당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거의 뭐 당연하게도 받아들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보도에도 언론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더 심각해요. 그만두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다시 돌아오더라 하더라도 아이의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돼 있고 또 어린이를 보아야 되는 육아 문제가 대부분 여성이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시 돌아오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죠. 그 사실 출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을 한 이후에 다시 원 직장으로 복귀를 한다면 경력 단절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다라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부득이하게 경력 단절이 발생을 했을 때 여성들이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재취업이 가능해질까요?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단기간의 정보, 그러니까 단기간에 경력 단절을 겪으신 여성들은 보통 워크넷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그 전에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경력 단절 하신 여성들은 이런 정보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정보 신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정보기관이 있고, 또 국비나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 지원을 하는 기관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일례를 들으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전국에 53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150개 기관이 있고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 같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성회관이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들이 상주하면서 경력단절에 대한 재취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는 취업 지원 정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취업할 때 필요한 교육 훈련이라든가 또 상담, 또 이력서 클리닉이라든가 또 자기소개서에 대한 컨설팅까지를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조금 더 빨리 습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단체들을 일단 많이 알고 있어야지 가능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성 취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아나 가정을 이유로 사회적인 도전과 그 가능성을 무시했던 여성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사회의 소중한 경제자원인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 취업, 창업 지원 서비스 등이 매일같이 이루어진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면접도 거의 매주 진행된다. 사회생활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연락 주시고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곳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여성이 찾아오면 맞춤형 직업 상담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직업 훈련까지 도와준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던 여성들도 자신감 있게 직업의 세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냥 혼자만 알아보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이 좀 정확하고 그다음에 좀 세세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 큐레이터 구직자 동아리 모임. 이곳 센터에서는 여성 구직자들이 동아리를 결성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 구직자들은 동아리 모임을 통해 서로 취업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해간다. 알량하고 SM 가버리면 안 좋겠지. 내 동생이 해야 될 것 같아. 저희는 작년에 7월 20일부터 직업 큐레이터 과정 수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아리 결성해서 지금 이제 한 11명 정도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동아리 대부분들이 보통 이제 집에서 일을 하던 가정주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업을 통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자기의 재능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사를 하다 왔는데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발휘를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진로 직업을 좀 안내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네. 이곳은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 창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이곳은 CEO를 꿈꾸는 여성들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글씨에 대한 저작권. 다른 사람이 저를 판단해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창업은 내가 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일단 있으면, 물론 그게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게 뭐 100% 성공한다, 뭐 거의 사실은 어쩌면 성공률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도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본인한테는 굉장한 어떤 뭐랄까 보람이랄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한 번쯤 인생에서 한 번쯤 해보는 게 뭐 기억으로 남는데도 너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곳 창업지원센터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일구고 있는 여성 창업자들도 하나같이 처음에는 두려움에 창업을 망설였지만 센터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네,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 조심스러운 부분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여성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멘토링 이전에 인턴십 프로그램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셔서 자신감을 좀 더 키우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빨리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 단절로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다시는 일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여성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 아닐까. 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아까 이제 화면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또는 관리하고 있는 대상 그 여성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정회원만 3만 5천 명이고요. 네. 준회원이 10,000명 정도가 있어서 4만 5천여 명이 회원으로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취업 지원을 받았거나 또 지금 보신 것처럼 동아리 훈련을 받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보니까 뭐 상담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취업을 위한 교육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까? 취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 처음에 온라인으로 자기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 진단을 한 것에 따라서 유형별로 이 여성이 분류가 돼요. 이를테면 이미 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과 또 아직은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이 교육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사람 등등으로 6가지의 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류에 따라서 상담사가 정해져요. 그러면 저희 센터에서 방문을 하셔서 심층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직업선호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격 유형 검사 등등을 거쳐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요.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 그리고 바로 취업이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취업 연결. 훈련 자체도 국비지원 훈련이 있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있고 사회문화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무료 훈련은 대부분의 경우가 뭐 바로 이분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조금 두려움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경력 단절이 오래돼 있어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시대에 뒤처진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력 단절의 그 기간에 따라서 네네. 기존 직업의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기준 기간을 대략 언제 몇 년 정도로 지금 잡고 계신가요? 사실 짧게는 6개월 안에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길게는 30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청년층 여성, 또 중장년층 여성, 들을 구분을 해서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에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다르고 또 30, 40대 여성들이 왔었을 경우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연령별로도 구분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 단절의 개월수 또 연수에 따라서 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자신이 원래 했던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네네, 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 그리고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자 이것은 도전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신다라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굉장히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관들을 찾아가는데 정보 습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는 많으나 내가 어떻게 그 정보를 습득하냐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여성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얼만큼 내가 용기를 갖느냐인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이라고. 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력 단절이 짧은 여성들보다는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훨씬 효과가 있고 취업 지원을 해줬었을 때에 기업이 선호하는 여성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력 단절을 지나서 경제 활동을 할 때는 가족하고 주위 사람들하고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나는 정말 이제 나가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나 육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나 또 주변의 환경이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내가 다시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좀 하고 가족 간의 합의를 얻어내고 그리고 많은 정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바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육아나 출산 이후에 정보라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센터와 같은 시설에다가 상담을 받아보고 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의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 유혜림 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여서 경단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성으로서 다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에게 경력 단절이라는 다소 무시무시한 용어를 쓰는 것에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한 독일인이 방송을 통해서 했던 말 남이 살려가 훨씬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여성. 새롭게 시작하려는 여성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이런 호칭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